과거도 못 붙은 상거 집안 출신이 감히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 과거 급제한 가문 사람들은 쓰는 말부터 다르고 사람의 격이 다르였습니까? 차례 아침 재상 앞에서 그 말이 떨어졌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대청마루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새벽부터 뼈 빠지게 제수 음식을 장만한 옥부는 행주를 손에 쥔 채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눈치만 보던 그때였다. 탁자 위 찻잔이 쨍 소리를 내며 내려놓아지더니 시어머니 강심아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누굴 깔아보는 거냐. 그 입 당장 닥쳐라. 차례 아침 한마디 말실수로 시작된 이 집안의 균열은 곧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조선 숙종 연간 충청도 어느 고을 어귀에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다. 넓은 장독대가 마당 한켠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곳간에는 두 단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으며 솥을 대문 앞에는 박씨 가문의 나무패가 단정히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박부자택이라 불렀다. 차례 새벽 사경이 채 지나기도 전 옥부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무쇠솥에서는 사골 육수가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조리대 위에는 전에 쓸 밀가루 반죽이 기다리고 있었다. 옥분이 앞치마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매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고, 허리야. 동그랑땡 지지고 고사리 나물 볶고 탕국까지 다 올리려면 부지런히 서둘러도 아침 묘시는 돼야 끝나겠네. 서두르자, 서두르자. 옥분이 반죽을 치대며 솥 위를 흘끗 쳐다봤다. 수십 인분의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건 이제 익숙한 일이었다. 손이 저려도 발이 시려도 그것이 맏며느리의 도리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새벽 5경 무렵 안채 방문이 삐걱 열리며 시어머니 강심아님이 솜저고리 바람으로 나왔다. 강심아님이 부엌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큰아기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벌써 일이 많은 걸 다 해놨어. 어서 일어나거라. 내가 좀 거들게. 옥분이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마님, 일어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주무세요. 저 혼자 사부작사부작하면 금방 끝나요. 강심아님이 고개를 저으며 앞치마를 둘렀다. 아이고, 이 사람아, 뼈 빠지게 고생하는 며느리 두고 나 혼자 방구석에서 따뜻하게 잠이 오겠니? 이리 와, 나물이라도 다듬게. 강심아님은 옥분 옆에 서서 도라지를 다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손을 움직였다. 잠시 후 강심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옥분아, 여기 와서 잠깐 앉아봐라. 네, 마님. 강심아님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20의 세월 참말로 고생 많았다. 내가 네 속 썩은 걸 어찌 다 알겠니? 옥분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에이, 마님도 참. 차례 아침부터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맏며느리가 가족들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강심아님이 옥분의 손을 꽉 쥐었다. 세상 천지에 당연한 게 어디 있니?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남편이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네가 그 어린 나이에 잿바느질부터 시작해서 그 빚 다 갚아냈잖아. 게다가 지금은 그 큰 포목전 주인까지 됐고. 옥분이 강심아님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다 마님이 밤낮으로 아이들 키워주시고 제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신 덕분이죠. 저 혼자 아등바등한다고 됐겠어요. 다마님 은혜예요. 강심아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덩이지.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밥이나 뜨고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야. 정말 고맙다, 우리 큰아기. 옥분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마님, 참, 저 올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전 마님 딸로 살아서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 마시고 100살 넘도록 저희 곁에서 든든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셨죠? 강심아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냐, 오냐. 우리 두 사람 똘똘 뭉쳐서 남 부럽지 않게 살아보자꾸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넓고 번듯한 기와집도
다 네 피땀 흘린 돈으로 마련한 거 아니냐? 에휴, 그나저나 저 둘째 며느리는 참말로 속이 터져서 옥분이 강심아님을 쳐다봤다. 강심아님이 말을 이었다. 시집 온 지 이제 갓 1년 차 아니냐. 남들은 차례 전날부터 와서 팥 썰고 마늘 까고 난리일 텐데 저것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형님이 새벽부터 허리 휘어지게 일하는데 잠이 오냐? 옥분이 강심아님을 달래며 말했다. 마님, 고정하세요. 요즘 어린 것들 다 그렇대요. 귀하게만 자라서 아직 시집살이가 뭔지 차례 음식이 뭔지 하나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강심아님이 고개를 저었다. 어리긴 개뿔이 어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덜 된 거지. 너 시집 올 때 생각해봐라. 그때 네 나이 고작 15이었어. 피덩이 같은 게 시집을 모시겠다고 아등바등거린 거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가슴이 미어진다.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다. 마님도 참 옛날 얘기는 왜 자꾸 하세요? 저도 처음엔 전 다 태워먹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동서도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지. 시간 지나고 자식 낳고 어른 되면 다 눈치껏 잘할 거예요. 강심아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고, 미련 곰탱이같이 착하기만 해서 원. 넌 네가 독박을 쓰고 일하면서도 그 동서가 불쌍하냐? 네가 너무 착게 빠져서 내가 다 속상하다. 속상해. 옥분이 나물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다. 에이, 차례 아침부터 큰 소리 내면 복 나가요. 이번이 처음이니까 제가 나중에 동서 불러서 따로 잘 타일러 볼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강심아님이 옥분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다. 천사 같은 우리 맏며느리. 세상 천지를 다 뒤져봐라. 너 같은 보물이 또 어디 있겠냐. 강심아님이 안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번듯하고 넓은 기와집 좀 봐라. 내 평생 이런 대갓집에서 살아볼 줄 꿈이나 꿨겠니? 다 우리 큰며느리가 밤낮 없이 포목전 일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 아니야? 옥분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휴, 마님도 참.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사는 우리 집인데 제 돈 다르고 식구들 돈 다르나요? 다 같은 우리 식구 돈이죠. 강심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당연히 네 집이지 누구 집이야. 게다가 저 철없는 둘째 시동생 혼례 치를 때 사랑채 곁채까지 새로 지어준 것도 내가 떡하니 알고 있다. 옥분이 전을 뒤집으며 대답했다. 제 하나뿐인 시동생인데 어떡해요. 번듯하게 장가 간다는데 형수인 제가 당연히 살 집은 거들어줘야죠. 강심아님이 한숨을 쉬었다. 거들어주긴 뭘 거들어줘. 아예 곁채를 통째로 새로 지어줬으면서 어디 그뿐이냐. 저 시동생 과거 공부 뒷바라지에 훈장 사례금부터 책값까지 수년치 돈이 다 네 지갑에서 나간 거 내가 다 안다. 옥분이 웃으며 말했다. 도련님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공부 그렇게 잘하는 도련님이 돈 몇 냥 없어서 과거 준비를 못한다니요. 그건 제가 못 보죠. 투자한 만큼 번듯하게 걷잖아요. 강심아님이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디 공부만 가르쳤니? 지금 고을 관아에서 일하는 그 자리도 다 네 덕분에 들어간 거 아니야? 옥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심아님이 설명했다. 둘째 다니는 관아. 거기 이 관장 어른 말이야. 그 양반이 너 포목전에서 크게 자수성가했다고 평소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며. 옥분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아, 지난 가을 장날에 한번 인사 올린 적은 있어요. 그때 제 장사 이야기를 조금 나누긴 했거든요. 강심아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때 이 관장 어른이 네가 그 어려운 밑바닥부터 올라온 얘기 듣고 네 사람 됨됨이에 아주 홀딱 반해버렸다더라. 옥분이 손사래를 쳤다. 에이,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홀딱 반하시기까지 해요. 그냥 좋게 봐주신 거죠. 강심아님이 진지하게 말했다. 진짜라니까. 이 관장 어른이 직접 그랬대. 그 착실하고 독한 옥분 대방 식구라면 내가 믿고 우리 관아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둘째 놈이 관아 자리 얻을 때
아주 팍팍 밀어준 거란다. 옥분이 놀라며 물었다. 어머, 정말이요? 저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관장 어른이 저한테는 그런 내색 전혀 안 하셨거든요. 강심아님이 옥분의 손을 잡았다. 아, 맞다니까. 나중에 이 관장 어른이 우리 둘째 놈을 따로 불러다가 딱 부러지게 말했대. 너는 형수님 덕분에 이 자리 얻은 줄 알아라. 형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뼈 빠지게 일해라. 이렇게 말이야. 옥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도련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서 정말 몰랐네요. 강심아님이 고개를 저었다. 사내 자식이지. 실력으로 못 가고 형수덕으로 자리 얻은 게지. 딴에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 입을 닫고 있었던 거지 뭐. 그래도 그놈 속으로는 평생 내 은혜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있을 거다.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해가 솟을 무렵 솟을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옥분이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색동 저고리에 비단 치마를 차려입은 귀련이 남편 뒤를 따라 앞마당으로 들어섰. 귀련의 손에는 값비싼 비단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강심아님이 대청마루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귀련이 밝게 인사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세 차례 잘 모시세요. 강심아님이 짧게 대답했다. 그래, 왔구나. 해가 다 떴는데 참 일찍도 온다. 귀련의 남편이 부엌 쪽을 향해 말했다. 형수님, 안녕하셨어요.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옥분이 손을 닦으며 웃었다. 그래, 도련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어서 들어와서 앉아요. 귀련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형님, 아침 일찍부터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전 좀 쉬어야겠어요. 가마 타고 오느라 허리가 쑤시고 너무 아파서요. 강심아님이 귀련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동서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거의 다 됐어. 재상만 차리면 돼. 귀련은 대청마루 위 두꺼운 방석에 몸을 눕히고 부채를 집어들었다. 강심아님이 부엌으로 돌아와 옥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저것 봐라. 시어머니랑 형님은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마루에 발 뻗고 눕는 꼴 좀 봐.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신보네. 옥분이 강심아님을 달래며 속삭였다. 마님, 동서 들리겠어요. 차례날인데 푹 쉬게 둬요.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강심아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옥분을 바라봤다. 제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절을 올렸다. 차례가 끝나자 강심아님이 밥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다들 떡국 식기 전에 모두 앉아서 먹자.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앉았지만 옥분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옥분은 부엌에서 빈 그릇을 치우고 국을 다시 데워 날랐다. 귀련이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먹으며 말했다. 어머, 형님, 이 시금치 나물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제 입맛에는 너무 짜서 먹기가 불편하네요. 귀련의 남편이 급히 귀련의 팔을 툭 쳤다. 야, 눈치 좀 챙겨. 형수님이 새벽부터 뼈 빠지게 고생해서 차려주신 건데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조용히 먹어. 귀련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왜 쳐요? 짠 걸 짜다고 사실을 말한 건데 뭐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강심아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귀련을 쏘아봤다. 식사가 끝나고 옥분이 깎은 배 접시를 밥상에 내려놓았다. 귀련이 배 조각을 집어들더니 눈을 찌푸렸다. 어휴, 형님, 배 껍질 이거 너무 두껍게 깎으신 거 아니에요? 살점까지 다 깎아내셨네요. 요즘 방가에 가도 다들 얇고 예쁘게 깎던데 참 투박하시네요. 옥분이 잠시 귀련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심아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귀련은 대청마루로 자리를 옮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참, 어머님, 우리 고을 친정 동무 중에 과거 급제한 집안에 시집간 애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양 도성안에서 제일 큰 기와집 사서 이사 갔대요. 남편이 말도 아주 좋은 거 2필이나 굴리고요. 강심아님이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다. 귀련이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말했다. 또 다른 애는 의원 집안에 시집가서
1년에 2번씩 한양 구경을 꼬박꼬박 다녀요. 친구들 소식 들리는데 아주 부럽더라고요. 배운 집안 사람들은 확실히 시집을 잘 간다니까요. 귀련의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귀련을 쳐다봤지만 귀련은 눈치채지 못했다. 귀련이 앞치마를 두른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나저나 형님은 참 촌스러우세요. 요즘 세상에 서당도 제대로 못 다닌 분이 다 있네요. 제 주변에는 과거 급제 가문 아닌 집안이 단 하나도 없어서 진짜 신기해요. 대청마루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옥분이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귀련이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과거 급제 가문 동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집안 출신들은 대화의 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교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귀련의 남편이 급히 상아래로 손을 뻗어 귀련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겼다. 너 진짜 왜 이래? 가족들 다 모인 차례 아침에 감히 형수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조용히 못해. 귀련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왜요? 내가 틀린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왜 화를 내요? 과거 급제 가문 사람들끼리 모이면 쓰는 말부터 다르고 격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강씨마님이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상위에 내려놓았다. 귀련이 깜짝 놀라 강씨마님을 쳐다봤다. 강씨마님이 서늘한 눈빛으로 귀련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방자한 거사. 너희가 지금 편하게 자고 일어나는 그 곁에 누가 돈 내고 지어준 건지 너는 똑바로 알고나 있니? 귀련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씨마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방금 네가 무식하다고 무시한 네 형님이 지어준 거다. 돈 한 푼 안 보태고 너희 살라고 네 형님이 떡하니 지어준 거라고. 귀련의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강씨마님이 안채를 둘러보며 말했다.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눈이 있으면 쳐다봐라. 우리가 지금 편하게 앉아있는 이 넓은 기와 집도 다 네 형님 돈으로 마련한 거야. 이 집 문서도 다 네 형님 이름으로 돼 있다. 귀련이 입술을 깨물었다. 강씨마님이 옥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가 감히 격을 따지고 있을 때 너희 형님이 20해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포목전 바닥 닦아가며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던 이 집안을 다 일으켜 세웠어. 지금 우리 집이 1년에 포 수백 피를 파는 큰 전방이 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방자하게 입을 놀려 강씨마님이 귀련의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서방도련님,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과거 공부할 때 수년치 훈장 사례금이랑 책값 누가 댔니? 전부 네 형수님이 포 팔아서 대줬잖아. 관아자리 얻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한 게 다 형수님 돈 덕분 아니냐? 귀련의 남편이 고개를 더욱 숙였다. 강씨마님이 계속 말했다. 귀가 있으면 똑똑히 들어라. 네 서방이 지금 떵떵거리고 다니는 그 관아 자리도 다 네 형수님 덕에 들어간 거야. 그 이 관장 어른이 네 형수님 훌륭한 인품 보고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아니? 귀련이 눈을 크게 떴다. 강씨마님이 손가락으로 귀련의 남편을 가리켰다. 자리 얻을 때 관장 어른이 좋게 봐주셔서 직접 밀어주셨어. 옥분 대방의 식구라면 그 사람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네 서방이 그 좋은 자리 얻은 거야. 네 서방이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 귀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강씨마님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 부부방가 예법 갖춰서 올린 혼례 비용, 한양 구경 다녀온 그 비싼 여행 경비까지 몽땅 다 네 형님 지갑에서 나온 돈이야. 돈 한 푼 없는 백수 주제에 감히 집안의 은인인 형님 보고 촌스럽니 뭐니 하면서 어디 감히 입을 함부로 놀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당장 그 얄미운 입 닥쳐라. 귀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 얘기하다가. 강씨마님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시끄럽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 네가 그 대단한 과거 급제 가문 출신이면 도대체 뭘 하니? 매일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아니니? 얼마 되지도 않는 서방 녹봉으로 매일 장에 가서 비싼 비단이나 사들이고 빚 막힌다고 이리저리 돌려막기 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귀련의 남편이 깜짝 놀라 귀련을 쳐다봤다.
강씨마님이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진짜 기둥인 옥분이한테 누구든 함부로 하는 꼴은 가만히 두고 못 본다. 과거 급제 문서 종이가 도대체 밥을 먹여주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남한테 베풀 줄 아는 능력과 따뜻한 인성이 최고인 거야. 귀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기 어머님, 저 잠깐 뒷간 좀 다녀올게요. 귀련은 대청마루를 빠져나가 뒷젖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옥분은 조용히 밥상을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씨마님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큰며느리, 억울한 소리 듣고 참느라 수고했어. 이제 상은 나중에 치우고 앉아서 좀 쉬어. 옥분이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씨마님이 옥분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천사 같은 너 같은 며느리 있어서 무너져가던 우리 집이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살게 됐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 옥분이 강씨마님의 손을 감싸 쥐며 대답했다. 마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편 들어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저야말로 정말 감사해요. 차례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옥분은 포목전 안채 대청 앞 책상에 앉아 있었다. 옥분이 장부 뭉치를 넘기며 각 분점들의 복값 지원 결제란에 도장을 찍었다. 곁에 있던 심부름꾼 아이가 차 쟁반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대방마님, 신상 포목 품평회 준비 다 됐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알았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옥분은 잠시 창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보이는 장터 건물이 옥분의 시선에 들어왔다. 옥분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옥분은 작은 포목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불쑥 찾아와 말했다. 마님, 한 달 안에 가게 비워주세요. 1층에 큰 비단 도가가 들어옵니다. 옥분이 놀라 되물었다. 네?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건물 주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위약금 주면 되죠. 어차피 비단 도가가 세를 2배 준대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여기서 5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건물 주인이 손을 내으며 말했다. 장사는 무슨... 그냥 나가세요. 그 소식을 들은 장터 상인들이 옥분의 가게로 모여들었다. 채소 가게 사장이 건물 주인에게 따졌다. 진돈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했는데 이러십니까? 정육점 주인이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장터 살리는데도 앞장섰잖아요. 건물 주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당신들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지세요. 상인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상관없긴요. 우리가 다 같이 싸울 겁니다. 결국 상인들의 집단 항의로 건물 주인은 물러섰다. 옥분은 그때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 옥분이 기억에서 벗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옥분은 포목전 앞마당 품평회 자리로 내려갔다. 일꾼들이 준비한 신상 포목감들이 멍석 위에 펼쳐져 있었다. 옥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짜임새를 살펴볼게요. 다들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일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같은 시각 귀련은 고울한 큰 장터 비단 가게에 앉아 있었다. 가게 주인이 고운 명주 비단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마님, 이번 철 신상입니다. 한양서 막 내려온 것이에요. 귀련이 비단을 집어들며 물었다. 얼마예요? 가게 주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 필에 은 40냥입니다. 귀련이 망설임 없이 돈주머니를 내밀었다. 이걸로 해주세요. 귀련은 보자기 꾸러미 여러 개를 들고 장터를 나섰다. 저녁 무렵 귀련은 곁에 마루바닥에 꾸러미를 풀어 헤쳤다. 귀련은 새로 산 비단과 놀이개가 방 안에 늘어놓아졌다. 살인문이 삐걱 열리고 심부름꾼이 전해준 편지 몇 통이 방 안 상위로 놓였다. 귀련이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붉은 글씨로 적힌 전방 외상값 독촉 고지서였다. 귀련의 손이 떨렸다. 두 번째 봉투도 독촉장, 세 번째 봉투도 독촉장이었다. 귀련이 방 안 구석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이번 달 것도 못 냈는데 밤이 깊어 귀련의 남편 도준이 관아에서 돌아왔다.
도준이 갓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상위 독촉장을 발견했다. 도준이 독촉장을 집어들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게 다 뭐야? 또 얼마나 샀어? 기련이 방 한켠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필요한 거 샀어. 도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필요한 게 이렇게 많아? 내 녹봉으로 어떻게 감당해? 기련이 팔짱을 끼며 대꾸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더 벌어야지. 도준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형수님한테 가서 사정 좀 해보자. 이러다간 우리 파산이야. 기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도준이 기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수님이 워낙 넉넉하신 분이잖아. 사정 얘기하면 도와주실 거야. 기련이 도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절대 안 돼. 서당도 못 나온 것한테 고개 숙이라고? 도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서당이 무슨 상관이야? 형수님은 우리 은인이잖아. 기련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은인이고 뭐고 그냥 돈 많은 거지. 당신은 형수님이 대단해 보여? 나는 아니야.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형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기련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기련은 방 안에서 침상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다. 기련의 머릿속에서 옥분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련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고작 서당도 못 나온 주제에 나보다 잘 사는 게 말이 돼. 기련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한양 반가서녀 출신으로 자란 기련은 글공부 청탁 사건에 휘말렸다. 훈장집에 뒷돈을 들이민 사실이 들통나자 글방 측은 기련을 내쫓으려 했다. 기련은 학문 세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지금의 남편 도준을 만났고 서둘러 혼례를 올렸다. 기련은 그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기련은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기련이 등잔에 불을 밝히고 앉아 붓을 들었다. 기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련이 혼자 중얼거렸다. 어디서 시작하면 되겠네. 기련은 새 종이를 펼치고 허위 고발 시나리오를 적어 내려갔다. 어두운 등잔불이 기련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다. 한 달 후 옥분의 포목전 본점 일꾼들의 사무공간은 새 분점 100호 돌파 기념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일꾼들이 현수막 문구를 확인하고 행사 장소 예약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장부 관리 쪽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대박마님, 고객 항의가 갑자기 폭주하고 있어요. 장부 담당 일꾼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말했다. 그 공개고. 같은 시각 귀련은 고을 외곽에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귀련이 작은 종이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가게 주인이 담배를 피우며 귀련을 쳐다봤다. 뭘 찾으세요? 귀련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 없는 투서지 있어요. 5장 정도요. 가게 주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귀련이 돈 주머니를 꺼내며 대답했다. 네, 현금이에요. 가게 주인이 판 아래에서 낡은 종이 묶음 여러 장을 꺼냈다. 귀련이 종이들을 확인하고 엽전 꾸러미를 건넸다. 귀련은 종이들을 품에 넣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귀련이 미리 세워둔 가마 쪽으로 돌아왔다. 귀련은 가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보자기를 꺼냈다. 보자기 안에는 죽은 벌레와 곰팡이가 핀 식자재가 들어있었다. 귀련이 가마 안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귀련은 품속에서 옥분의 포목전 포장 보자기를 꺼냈다. 귀련이 보자기를 열고 죽은 벌레를 물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곰팡이 핀 천조각도 보자기 안에 배치했다. 귀련이 가져온 화구를 꺼내 그 장면을 그림으로 빠르게 그렸다. 촬영을 마친 귀련은 새 투서지를 펼쳐 빠르게 글을 써 내려갔다. 제목란에 입력했다. 본 전방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전직 일꾼의 양심 고백입니다. 귀련이 본문을 빠르게 적었다. 서당도 못 나온 대방이 분점 점주들 돈만 뜯어가고 물건 관리는 신경도 안 씁니다. 증거 그림 첨부합니다. 귀련은 아까 그린 그림들을 투서에 붙였다. 귀련이 마을방 게시판에 투서를 내붙이며 중얼거렸다. 귀련은 자, 시작이야. 귀련은 다른 익명 투서들을 하나씩 작성했다. 각 투서마다
자신이 올린 내용에 다른 이름으로 댓글을 덧붙였다. 저도 거기서 물건 샀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역시 서당도 못 나온 사람이 장사하면 안 되나 봐요. 분점들 불쌍하네요. 본점이 완전 흡혈귀네. 귀련은 이름을 바꿔가며 투서를 계속 돌렸다. 삽시간에 마을방 게시판마다 악의적인 내용이 퍼졌다. 귀련이 고울한 장터 게시판에도 똑같은 내용을 붙였다. 장날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졌다. 귀련이 소문이 퍼지는 걸 확인하며 말했다. 잘 되고 있어. 포목전 본점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 심부름꾼이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네, 손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자리 심부름꾼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이십니다. 장부 담당 일꾼이 급히 옥분의 안채로 달려왔다. 대방마님, 큰일 났습니다. 옥분이 장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장부 담당 일꾼이 투서 내용을 옥분에게 건넸다. 장터마다 악성 투서가 붙었어요. 불결한 물건 그림이랑 함께요. 옥분이 투서 내용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고울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옥분의 포목전 이름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소문에는 악담이 쏟아지고 있었다. 역시 서당도 못 나온 것은 믿으면 안 되나 봐. 분점 점주들 등쳐먹는 거 사실이냐? 다신 거기서 포 안 사야겠다. 옥분이 내용을 내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심부름꾼 아이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다. 대방마님, 분점 점주들한테서 항의 전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꾼들 다 회의 자리로 모이라고 해요. 지금 당장. 고을 각지의 분점에서는 손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한 분점 주인이 손님에게 애원했다. 손님, 저희는 정말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손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터에 다 나왔던데요. 안 가겠어요. 분점 주인이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다. 다른 분점에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분점 일꾼이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분이 회의 자리에 들어서자 일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옥분이 앞에 서며 말했다. 다들 상황 알고 계시죠? 일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옥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전 분점의 위생 점검 기록부를 지금 당장 취합하세요. 물건 납품, 영수증도 다 모으고요. 한 일꾼이 손을 들며 물었다. 대방마님, 이거 진짜 우리 전방 그림 맞나요? 옥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조작된 그림이에요. 우리가 증명해야 해요. 일꾼들이 긴장한 얼굴로 옥분을 바라봤다. 옥분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우리는 떳떳하니까요. 같은 시각 귀련은 고울한 큰 주막 한켠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귀련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포목전, 투서, 소문이 장터 전체에 퍼진 것을 확인한 귀련이 미소를 지었다. 귀련이 찻잔을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인데. 귀련이 품에서 새 투서지를 꺼냈다. 귀련은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사이양간이 제목은 추가 폭로합니다. 대방의 신분 위조 의혹이었다. 귀련이 본문에 적었다. 서당 문 앞에도 못 가본 주제에 방가 출신인 척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뒷돈도 챙겼어요. 귀련은 글을 다시 읽어보고 투서를 봉했다. 잠시 후 장터 게시판에 그 투서가 붙었다. 귀련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옥부는 심부름꾼을 통해 고울한 이름난 송사 대리인에게 연락했다. 1시간 후 사건 전문 대리인 3명이 본점으로 찾아왔다. 대리인들이 회의 자리에 앉아 투서 내용들을 분석했다. 한 대리인이 옥분에게 말했다. 대방마님,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바로 고발하셔야 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리인이 종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투서 필체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 가능합니다. 관합 포청과 협조하겠습니다.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형사, 고발장 접수해 주세요. 합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포청에 접수하겠습니다. 옥부는 홍보 담당 일꾼을 불러 공식 해명문을 작성하게 했다. 본 전방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합의는 없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지금 당장 고을 안에 방문으로 붙이세요. 저녁 무렵 귀련은 겨체대청에서 소문을 듣고 있었다. 옥분의 포목전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귀련이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익명투소인데 어떻게 찾아 이름도 없고. 귀련은 마루에 기대며 부채를 펼쳤다. 귀련이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다음 단계 준비해야겠네. 귀련은 붓을 들고 새로운 계획을 적어내려갔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투서 유포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옥분의 주요 분점 앞에는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한 구경꾼이 다른 이에게 말했다. 저기가 투서 나온 그 포목전 분점이래요. 불결 의혹이 사실인지 직접 보러 왔어요. 다른 구경꾼이 분점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며 말했다. 안에 손님이 한 명도 없네요. 역시 소문이 사실인가 봐요. 분점 일꾼이 밖으로 나와 구경꾼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 방해해요. 구경꾼이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우리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옥부는 본점 회의 자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재무 담당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다. 대박마님, 이번 주 매상이 지난주 대비 6할이 떨어졌습니다. 영업 담당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분점들이 새 납부를 못하겠다고 연락 오고 있습니다. 옥분이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본점 비축금이 얼마나 남았죠? 재무 담당이 대답했다. 30양짜리 보따리 30묶음 정도 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돈 다 풀어요. 분점 세비용이랑 영업 손실 전부 본점에서 보전해 줍니다. 담당자들이 놀라 옥분을 쳐다봤다. 재무 담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박마님, 그러면 본점 운영 자금이. 옥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괜찮아요. 분점들이 망하면 본점도 끝이에요.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고울한 소문꾼들 사이에 소식이 퍼졌다. 포목전 본점이 분점의 수십량 지원 발표. 하지만 소문의 내용은 옥분의 의도와 달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이 불결 의혹을 덮기 위한 입막음 돈봉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옥분이 소문 내용을 듣고 책상을 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홍보 담당 일꾼이 황급히 들어오며 말했다. 대박마님, 경쟁 전방에서 소문꾼들에게 돈을 뿌린 것 같습니다.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오후 귀련은 장터에서 산 고급 비단 꾸러미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다. 귀련이 살인문을 두드리자 강씨마님이 문을 열었다. 강씨마님이 귀련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왜 왔니? 귀련이 비단 꾸러미를 내밀며 웃었다. 어머님께 드리려고 샀어요. 강씨마님이 꾸러미를 받지 않고 물었다. 용건이 뭐니? 귀련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강씨마님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귀련이 안채 마루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어머님, 요즘 형님 전방 상황 들으셨죠? 강씨마님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귀련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전방이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형님 명의로 된 재산이 다 넘어가요. 강씨마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귀련이 계속 말했다. 이 집도 형님 명의잖아요. 미리 문서 이전에 두셔야 해요. 강씨마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귀련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강씨마님이 귀련이 가져온 비단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강씨마님이 살인문을 열고 꾸러미를 밖으로 내던졌다. 당장 나가. 귀련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강씨마님이 귀련을 노려보며 말했다. 남의 불행을 바라면서 재산이나 탐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썩어져. 귀련이 입을 떨며 말했다. 어머님, 제 말 좀. 강씨마님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나가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귀련은 황급히 살인문을 빠져나갔다. 저녁 무렵 도준이 관아에서 돌아왔다. 근지 도준이
귀련이 안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준에게 달려갔다. 당신 큰일 났어. 도준이 갓을 벗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귀련이 도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형수님 전방망에. 그럼 우리 곁에도 넘어간다고. 도준이 놀라 귀련을 쳐다봤다. 뭐라고? 귀련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곁에 형수님 명이잖아. 빚 때문에 관아에서 다 가져갈 거야. 도준이 마루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귀련이 도준 옆에 앉아 속삭였다. 지금 문서 이전 받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 밤이 깊어지도록 귀련은 도준을 설득했다. 귀련이 상위에 쌓인 외상 독촉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빚도 이렇게 많은데 집까지 잃으면 어떡해. 도준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형수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귀련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당신이 가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면 돼. 어차피 당신 동생이잖아.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귀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 아이 가졌어. 아이 생각해서라도 집은 지켜야 해. 도준이 깜짝 놀라 귀련을 쳐다봤다. 정말이야? 귀련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도준이 옥분의 포목전 본점 대청 앞에 섰다. 도준이 문을 두드렸다. 형수님, 저 도준이에요. 옥분이 문을 열며 미소 지었다.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요. 도준이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다. 옥분이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요. 무슨 일로 왔어요? 도준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다.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옥분에게 내밀었다. 형수님, 이거. 옥분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다. 곁에 문서 이전 신청서였다. 옥분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전방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옥분이 서류를 책상 위로 밀어냈다. 나가요. 도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형수님, 제 말 좀.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옥분이 문을 열며 말했다. 도련님, 내가 어떤 심정으로 도련님 훈장 사례금부터 지금 다니는 관아 자리까지 다 제가 해준 거 잊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도준이 고개를 숙였다. 옥분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가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요. 도준이 황급히 대청을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귀련은 곁에 마루에 앉아 새 투서를 작성하려는데 갑자기 먹이 다 떨어졌다. 귀련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귀련이 무의식적으로 빈 벼루 옆에 놓인 두꺼운 장부를 밀어냈다. 그 바람에 장부가 마루 아래로 떨어졌다. 귀련은 대충 몸을 구부려 장부를 집으려다가 마루 아래 한켠에 묶어둔 낡은 먹덩어리를 발견했다. 귀련이 먹을 갈아 새 투서를 빠르게 써서 마당 밖으로 내보냈다. 그 순간 송사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 전문가가 두꺼운 기록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전문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잡았다. 옆에 있던 대리인이 달려왔다. 뭘 잡았어요? 전문가가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범인 필체요. 이 투서 VPN 오해도 안 하고 그냥 제 이름으로 종이 가게에서 샀어요. 가게 주인이 기억하고 있어요. 대리인이 급히 전가를 보냈다. 포청에 긴급 추적 요청드립니다. 1시간 후 포청 수사관들이 통신 경로와 종이 유통 기록을 분석했다. 수사관이 기록을 보며 말했다. 고을 안박 씨 집안 곁에 거주자로 특정됐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주소를 확인했다. 곁에 귀련 씨입니다. 수사대장이 전가를 들며 말했다. 대리인 측에 알려드리세요. 대리인이 다급히 옥분의 본점으로 달려왔다. 대리인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방마님, 범인 위치 특정했습니다. 옥분이 보고서를 받아 주소를 확인했다. 옥분의 손이 떨렸다. 그 주소는 귀련과 도준이 사는 곁에였다. 옥분이 천천히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귀련이 대리인이 물었다. 아시는 분이세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다. 제 시동생 부인이에요. 대리인이 놀라 옥분을 쳐다봤다.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포청에 연락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세요. 즉시요. 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가를 보냈.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포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대장이 영장을 손에 들고 포졸들에게 말했다. 지금 출발한다. 증거 하나도 놓치지 마라. 포졸들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탔다. 같은 시각 관할 위생 담당 관리 4명이 옥분의 포목전 본점 앞에 도착했다. 담당 관리가 일꾼들에게 지시했다. 오늘은 철저히 점검한다. 놓치는 거 없게. 일꾼들이 점검 서류를 들고 본점 안으로 들어섰다. 본점 안에 있던 일꾼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담당 관리가 패를 보이며 말했다. 관아위생 담당입니다. 불시 점검 나왔습니다. 본점 일꾼이 급히 옥분에게 전가를 보냈다. 옥분이 대청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향했다. 옥분이 담당 관리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대방 옥분입니다. 담당 관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투서가 접수되어서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수십 명의 마을 소문꾼들이 장터 게시판을 들고 본점 앞으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마이크 대신 종이를 내밀며 소리쳤다. 대방마님, 불결 의혹 사실입니까? 분점 점주들 착취한 게 맞습니까? 옥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주위를 둘러봤다. 관아 점검 시간에 정확히 맞춰 소문꾼들이 나타난 게 이상했다. 그때 소문꾼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비켜보시오. 내가 증언할 게 있어. 사람들이 길을 비키자 과거 악덕 건물 주인이 나타났다.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다. 건물 주인이 소문꾼들 앞으로 걸어 나오며 손가락으로 옥분을 가리켰다. 이 사람 말입니다. 옛날부터 불법으로 장사했소. 소문꾼들이 일제히 건물 주인에게 몰려들었다. 건물 주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작은 포목전 할 때부터 물건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내가 다 봤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옥분이 건물 주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건물 주인이 비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건물 주인이었는데 모르겠어. 당신 얼마나 더럽게 장사했는지.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상인 회장이 타고 온 말이 본점 앞에 급정거했다. 말에서 내린 상인 회장이 앞마당으로 달려들어왔다. 상인 회장이 소문꾼들을 밀치며 소리쳤다. 비켜, 비키라고. 상인 회장이 옥분의 곁으로 다가왔다. 상인 회장이 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보시오. 이것 좀 보시오. 상인 회장이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다. 우리 장터 상인 100명이 서명한 겁니다. 옥분 대방님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증언하는 거요. 소문꾼들이 상인 회장에게 몰려들었다. 상인 회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옥분 대방님은 우리 장터 살리는데 앞장서셨소. 어려운 상인들 도와주고 먼저 손 내미셨어요. 다른 상인 2명이 말에서 내려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채소가게 사장이 소문꾼들 앞에 서며 말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옥분 대방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정육점 주인도 거들었다. 제가 10년 넘게 옆에서 봤는데 물건 관리 철저하게 하셨어요. 상인 회장이 갑자기 건물 주인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이 사기구나. 내가 예전에 우리한테 한 짓 다 까발릴까. 건물 주인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상인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다. 여기 다 있어. 네가 상인들한테 갑질하고 세금 안 낸 증거. 상인 회장이 서류를 소문꾼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이자가 탈세범이에요. 관아에 신고할 자료도 다 있어. 건물 주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건물 주인이 뒷걸음질치며 말했다. 나는 그냥. 상인 회장이 건물 주인을 밀어내며 소리쳤다. 썩어져. 돈 받고 거짓말하러 온 거 다 알아. 같은 시각 기련의 곁에 앞에 포졸 3대가 도착했다. 포졸들이 말에서 내렸다. 수사대장이 말했다. 전 인원 배치 완료. 돌입한다. 포졸들이 곁에
살인문 앞에 섰다. 한 포졸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다. 수사대장이 손짓하며 말했다. 문 열어. 포졸이 도구를 꺼내 살인문 자물쇠를 강제로 열었다. 문이 열리자 포졸들이 일제히 안으로 진입했다. 포청이다. 움직이지 마. 마루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포졸들이 방마다 문을 열어 확인했다. 한 포졸이 마루 아래를 들여다봤다. 그랬, 여기 있습니다. 귀련이 마루 아래 구석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 포졸이 귀련의 팔을 잡아 끌어냈다. 귀련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영장 있어요? 수사대장이 영장을 귀련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하세요. 포졸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 포졸이 서재에서 투서 작성에 쓰인 붓과 먹,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투서 도구 발견. 다른 포졸이 방석 사이에서 익명 투서 초안 5장을 꺼냈다. 투서 초안도 여러 장 있습니다. 수사대장이 증거물을 확인하며 말했다. 전부 압수한다. 확인하고 봉인해. 귀련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그건 제 거 아니에요. 포졸이 귀련에게 포승을 채웠다. 수사대장이 차갑게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1시간 후 포청 취조실. 귀련이 포승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사관이 책상 건너편에 앉으며 물었다. 장터와 고을 안에 허위사실 유포한 거 맞습니까? 귀련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수사관이 투서, 초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투서들은 뭡니까? 귀련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누가 제 방에 몰래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수사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발 빼시겠습니까? 귀련이 목소리를 높였다. 조작된 거예요. 저 억울해요. 그때 취조실 문이 열렸다. 옥분이 대리인과 함께 들어섰다. 귀련이 옥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님. 옥분이 차가운 표정으로 귀련을 내려다봤다. 대리인이 서류 가방을 열고 증거 자료들을 꺼냈다. 대리인이 자료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이게 뭡니까? 투서 도구에서 확인된 필체 원본입니다. 대리인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필체 분석 보세요. 작성 날짜랑 시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귀련이 입술을 깨물었다. 대리인이 계속 서류를 내놓았다. 종이가게 주인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직접 익명 투서용 종이를 현금으로 샀죠. 귀련의 손이 떨렸다. 대리인이 마지막으로 돈거래 내역서를 펼쳤다. 소문꾼에게 돈 보낸 기록도 다 있습니다. 엽전 50냥 전달하셨죠. 귀련이 숨을 헐떡이며 변명했다. 그건 대리인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만하세요. 증거가 산더미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옥분이 귀련 앞으로 다가갔다. 옥분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랬어요? 귀련이 고개를 떨구었다. 옥분이 계속 말했다. 제가 동서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도련님 공부부터 혼례까지 다 챙겨줬는데. 귀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형님.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귀련의 눈물이 차가운 취조실 바닥으로 떨어지던 그 소리가 마치 20회 동안 옥분이 흘린 땀방울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자리에 있던 나는 숨을 참았다. 옥분이 차갑게 웃었다. 미안하다고요. 자비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귀련이 고개를 들며 애원했다. 그 자리는 형님, 제발 한 번만. 옥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옥분이 수사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관아 최고형으로 엄히 다스려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방마님. 옥분이 몸을 돌려 취조실 문으로 향했다. 귀련이 뒤에서 울부짖었다. 형님. 옥분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취조실에 울렸다. 귀련은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다. 수사관이 조서를 펼치며 말했다.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등잔불이 차갑게 취조실을 비쳤다. 귀련의 죄행이 밝혀진 다음 날
오후 2시, 옥부는 포목전 본점 앞마당에 단상을 설치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소문 기자들과 주요 분점 점주들이 자리를 채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을 향했다. 옥분이 단상에 올라 앞에 섰다. 옥분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급 해명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수첩을 꺼내 들었다. 옥분이 단상 뒤 넓은 포를 걷어 그 아래 증거 자료들을 펼쳐 보였다. 옥분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조작된 그림의 원본 증거입니다. 자료에는 작성 일시와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옥분이 계속 설명했다. 그림이 그려진 날짜를 보세요. 우리 전방에서 그려진 게 아닙니다. 소문꾼들이 수첩에 받아 적었다. 옥분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투서 유통 기록입니다. 종이가게 주인 진술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자료에는 귀련이 종이를 구매한 날짜와 장소가 나타났다.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범인은 제 시동생 부인입니다. 포청이 이미 체포했습니다. 마당이 웅성거렸다. 한 소문꾼이 손을 들며 물었다. 동기가 뭡니까? 옥분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개인적인 원한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소문꾼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불결 의혹은 사실 무근인 겁니까?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물건 관리를 해왔습니다. 옥분이 자료를 다시 펼쳤다. 장터 상인들이 나오는 증언 서류가 펼쳐졌다. 상인 회장의 서명이 맨 위에 있었다. 오로는 무리입니다. 폴입니다. 옥분 대방님은 우리 장터에서 제일 성실한 분입니다. 채소 가게 사장의 서명도 이어졌다. 어려운 상인들 도와주시고 장터 살리는데 앞장서셨어요. 정육점 주인의 서명도 나왔다. 10년 넘게 봤는데 물건 관리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상인들의 릴레이 증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떡집 주인의 서명과 함께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제가 힘들 때 옥분 대방님이 손 내밀어 주셨어요. 은인입니다. 자료 낭독이 끝나자 마당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옥분이 앞에 서서 말했다. 흔일 있네.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소문꾼들이 일제히 받아 적었다. 한 분점 점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대방마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점 점주들도 하나둘 일어섰다. 대방마님, 믿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본점 믿고 따르겠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명 자리가 끝난 직후 고울한 사람들이 들끓었다. 사람들이 악덕 건물 주인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글을 올렸다. 건물 주인, 과거 폭행 사건 전과 있음. 증거 첨부.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관아 탈세 제보했음. 다들 동참하자. 순식간에 건물 주인의 과거 행적이 고울 안에 퍼졌다. 건물 주인의 집 담장에는 항해 글이 붙었다. 저녁 무렵 건물 주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며 사과문을 읽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난은 가득 찼다. 건물 주인은 다음 날 마을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본점 마당의 분점 점주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분점 점주들이 옥분 앞에 일렬로 섰다. 한 분점 점주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대방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심했습니다. 옥분이 분점 점주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다른 분점 점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희끼리 연합회 만들었습니다. 본점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옥분이 놀라 물었다. 연합회요. 분점 점주가 서류를 내밀었다. 네, 전국 분점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옥분이 서류를 받아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 날 고을 각지의 분점 앞에 현수막이 내걸렸다. 우리 대방님 지키기 운동, 진실은 이긴다. 옥분 대방님 응원합니다. 분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벌였다. 고을 안 게시판에는 응원글이 쏟아졌다. 우리 대방님 최고. 억울한 누명 벗어서 기쁩니다. 댓글창에는 응원글이 가득 찼다. 같은 시각 강씨 마님은 안채에서 소문을 듣고 있었다. 소문꾼이 말했다.
강심아님은 포목전 불결 의혹 동서의 질투가 원인으로 밝혀져 강심아님이 부채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강심아님이 외출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 1시간 후 강심아님은 포청 면회실에 도착했다. 강심아님이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잠시 후 강심아님은 면회실로 안내받았다. 투명창 너머로 귀련이 보승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귀련의 얼굴은 춤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강심아님이 정갈끈을 들었다. 귀련도 떨리는 손으로 정갈끈을 들었다. 귀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강심아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신이 있었니? 없었니? 귀련이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어머님. 강심아님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됐어. 사과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귀련이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님, 도와주세요. 강심아님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너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귀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심아님이 전갈끈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귀련이 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강심아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옥부는 고우란 이름난 대리인 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리인 5명이 상에 둘러앉았다. 수석 대리인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완료했습니다. 옥분이 물었다. 청구 금액은요? 대리인이 대답했다. 영업 손실과 명예훼손 합쳐서 은 500냥입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대리인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 가압류 신청서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관아에 접수하시겠습니까? 옥분이 붓을 들어 서명했다. 네, 즉시 접수하세요. 이틀 후 관아에서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났다. 관아 집행관이 귀련의 곳간 봉인 명령서를 전달했다. 귀련의 돈 주머니도 모두 묶였다. 검찰은 귀련의 부동산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청 독방에서 귀련은 대리인과 면담했다. 대리인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곳간 전부 봉인됐습니다. 재산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귀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대리인이 고개를 저었다. 합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련이 애원했다. 형수님한테 정갈 좀 보내주세요. 대리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 여러 번 시도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합의 의사 전혀 없으십니다. 귀련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옥부는 포목전 회의 자리에 분점 점주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옥분이 자료를 나눠주며 말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분점 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옥분이 계속 말했다. 물류 시스템 재정비하겠습니다. 주문량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 분점 점주가 손을 들며 말했다. 대방마님, 저희 전방에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점 점주도 거들었다. 저희도요. 재료 부족해서 조기 마감했습니다. 옥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창고 종일 가동합니다. 분점 점주들이 박수를 쳤다.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 환호성이 터졌다. 해명 자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옥분의 포목전은 억울한 누명을 벗은 진실된 전방으로 불렸다. 고을 전체에서 응원 물결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응원 주문을 쏟아냈다. 분점 창고가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창고 담당 일꾼이 옥분에게 전가를 보냈다. 대방마님, 창고 증설 긴급 요청드립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요.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다. 진가, 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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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 바로 승인할게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오프라인 분점들도 북적였다. 한 분점 일꾼이 문 앞에 안내문을 붙였다.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줄을 서 있던 손님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아, 또 마감이네. 내일 일찍 와야겠어요. 다른 손님이 일꾼에게 물었다. 몇 시에 오면 살 수 있어요? 일꾼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침 일찍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포목전 본점 회의 자리에서 월간 실적 보고가 진행됐다. 재무 담당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다. 대방마님, 이번 달 매상이 창업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옥분이 장부를 받아보며 물었다.
전달 대비 얼마나 증가했죠? 재무 담당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3배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영업 담당이 거들었다. 전국 창고, 종일 불가동 중입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옥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창고 하나 더 짓는 걸 검토하세요. 옥분이 심부름꾼을 불렀다. 장학 재단 설립 준비는 어떻게 됐어요? 심부름꾼이 서류를 내밀며 대답했다. 서류 작성 완료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옥분이 붓을 들어 서명했다. 분점 점주, 자녀들 장학금부터 시작하세요. 심부름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옥분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장터, 현대화 사업 기부금은요? 심부름꾼이 대답했다. 엽전, 1000량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전달 예정입니다. 옥분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주말 저녁 옥분의 안채마루에 가족들이 모였다. 밥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강씨마님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옥분아, 정말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 옥분의 남편이 술상을 들며 말했다. 자, 우리 옥분이를 위해 건배합시다. 가족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다. 그런 건배. 그때 살인문이 열렸다. 도준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다. 마루가 조용해졌다.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옥분이 도준을 바라봤다. 도준이 마루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도준이 무릎을 꿇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준이 마루 바닥에 이마를 대며 큰절을 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씨마님이 도준을 노려봤다. 도준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형수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배은망덕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옥분이 도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요. 도준이 옥분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도 피해자예요. 귀련한테 속은 거니까. 도준이 눈물을 흘렸다. 옥분의 남편이 도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동생, 이제 정신 차려. 형수님 믿고 따라. 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코를 훌쩍였다. 강씨마님이 옥분 옆으로 다가왔다. 옥분아, 너 정말 착하다. 너무 착해. 옥분이 강씨마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도 가족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옥분이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옥분의 남편이 옥분의 손을 꽉 쥐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내가 옆에서 힘이 못 돼줘서 미안해. 옥분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강씨마님이 두 사람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너희 둘이 우리 집 기둥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옥분이 가족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귀련의 곁에 살인문이 열렸다. 관아 집행관 3명이 들어섰다. 집행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재산 가압류 강제 집행 시작합니다. 다른 집행관이 방안을 살폈다. 집행관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비단 보자기들을 하나씩 꺼냈다. 집행관이 붉은색 압류 딱지를 보자기에 붙였다. 고급 비단들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다. 귀중품 상자가 열리고 놀이개와 비녀에도 딱지가 붙여졌다.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며 중얼거렸다. 전부 합치면 엽전 500량은 되겠네. 그날 저녁 한 탐사 소문꾼이 고을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글 제목은 포목전 투서 사건 진범의 충격적인 과거였다. 소문꾼이 글에서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글에 귀련의 글방 표절 증거가 붙어 있었다. 소문꾼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사람은 반가 글방에서 남의 글을 표절했습니다. 다음 글에는 연구비 횡령 내역이 떴다. 훈장집 사례금까지 횡령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소문꾼이 글방 징계 문서를 보여줬다. 글방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그걸 숨기고 혼례를 올린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우와, 진짜 최악이네.
집안격으로 남 무시하더니 본인이 사기꾼이었네. 글 조회수가 만을 넘어섰다. 도준이 관아에서 소문을 확인했다.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옆 동료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려놓았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준이 뒷간으로 달려갔다. 도준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쳐다봤다. 도피성 혼례. 날 속인 거야. 도준이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다. 퇴근 후 도준은 포청으로 향했다. 도준이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회실로 들어갔다. 창 너머로 귀련이 앉아 있었다. 귀련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춤쑥했다. 도준이 전갈끈을 들었다. 귀련도 전갈끈을 집어들었다. 귀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도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나 속인 거 맞지? 귀련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도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글방표절, 훈장집 횡령, 다 진짜지? 귀련이 입술을 깨물었다. 도준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도준이 서류를 창에 대고 눌렀다. 귀련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싫어. 안 해. 도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합의 이혼 아니면 관아 이혼이야. 선택해. 귀련이 울부짖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도준이 전갈끈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귀련이 창을 두드렸지만 도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 문이 닫혔다. 포졸이 귀련을 독방으로 데려갔다. 귀련이 독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귀련이 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귀련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독방문을 열지 않았다. 귀련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등잔불이 차갑게 독방을 비쳤다. 귀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귀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귀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만 시간이 흘렀지만 귀련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옥부는 고울한 가장 큰 객주 대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다. 오늘은 시어머니 강씨마님의 칠순잔치였다. 연회장 입구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가득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자리를 채웠다. 친척들과 분점 점주들, 장터 상인들까지 모두 모였다. 강씨마님이 붉은색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사회자가 자리를 안내했다. 강씨마님이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강씨마님이 옥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제가 70까지 건강하게 산 건 다 저 며느리 덕분입니다. 옥분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강씨마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운 건 과거 급제 문서가 아닙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강씨마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저 며느리 옥분이의 능력과 인성입니다. 강씨마님이 옥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옥분아,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없었어. 옥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연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상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옥분 대방님은 우리 장터의 자랑입니다. 다른 상인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분점, 점주 대표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대방마님, 저희도 감사 인사 드려야죠. 분점 점주 대표가 꽃다발을 옥분에게 건넸다. 대방마님 덕분에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분이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칠순 잔치가 끝난 며칠 후 옥분은 고을 한복판의 새 본점 앞에 섰다. 3층짜리 기와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건물 정면에는 포목전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다. 옥분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왔구나. 심부름꾼 아이가 옥분 옆으로 다가왔다. 대방마님, 한양 상단 계약서 준비 완료됐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의 자리로 가죠. 새 사업 회의 자리에는 한양과 평양에서 온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다. 옥분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한양 투자자가 말했다. 옥분 대방님을 만나 영광입니다. 옥분이 악수를 나누며 웃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평양 투자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계약서 검토 완료했습니다. 서명하시죠. 옥분이 붓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 자리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그날 저녁 고을 객주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무대 위에는 올해 존경받는 여성 상단 대방상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객석을 채웠다. 사회자가 앞에 서서 말했다. 올해의 수상자는 옥분 대방님입니다. 조명이 옥분을 비췄다. 옥분이 무대로 올라갔다. 심사위원장이 패를 옥분에게 건넸다. 옥분이 패를 들어올리자 박수가 사방에서 터졌다. 옥분이 앞에 서며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옥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를 믿고 따라준 분점 점주님들, 저를 키워준 장터상인 어르신들, 그리고 제 가족분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옥분이 패를 가슴에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고을 외곽의 낡은 주막골목, 좁은 복도의 등잔불이 깜빡였다. 한 여자가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었다. 방칸 안에는 나무 책상과 침상만 있었다. 여자가 보자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의 여자는 귀련이었다. 귀련이 보자기에서 냉밥 도시락을 꺼냈다. 도시락 위에는 유통기한 지난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귀련이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들었다. 차가운 밥을 아무 말 없이 먹다가 눈물이 흘렀다. 귀련의 품에서 전갈 용지가 울렸다. 글에는 고깃집 매니저라는 이름이 떴다. 귀련이 전갈을 읽었다. 오늘 저녁 근무 나올 수 있어? 귀련이 대답했다. 네, 나갈게요. 귀련이 전갈 용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저녁 9시, 귀련은 고깃집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 불판을 닦고 있었다. 앞치마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다. 젊은 서빙 일꾼이 귀련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언니, 여기 불판 아직 안 닦았어요? 귀련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서빙 일꾼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빨리 좀 해요. 손님 기다리잖아요. 귀련이 더 빠르게 수세미질을 했다. 매니저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매니저가 귀련을 노려보며 말했다.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귀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할게요. 매니저가 손가락으로 귀련을 가리켰다. 나이 먹고 일도 못하면 어떡해. 진짜. 매니저가 귀련의 앞치마끈을 풀었다. 오늘은 그만 나가.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귀련이 놀라 매니저를 쳐다봤다. 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매니저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됐어. 나가. 귀련이 앞치마를 벗고 부엌을 나왔다. 귀련이 고깃집 밖으로 나서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귀련이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걸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귀련의 머리카락과 옷이 흠뻑 젖었다. 귀련이 큰 길 앞에 멈춰섰다. 길 건너 큰 객주 건물에 등간판이 밝게 켜졌다. 간판에서 시상식 소식이 울려 퍼졌다. 옥분 대방님, 올해 존경받는 여성 상단 대방 상수상. 귀련이 간판을 멍하니 올려다봤다. 이름 속 옥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귀련의 손에서 보자기가 떨어졌다.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냉밥 덩어리가 빗물 웅덩이로 굴러갔다. 귀련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귀련이 젖은 흙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아, 귀련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귀련이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간판의 밝은 불빛이 귀련의 초라한 뒷모습을 비쳤다. 간판 속 옥분의 환한 웃음과 바닥에 웅크린 귀련의 모습이 대비됐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귀련을 흘끗 쳐다보고 지나갔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귀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간판에서는 옥분의 수상 소식이 반복해서 울렸다. 귀련이 천천히 일어났다. 귀련이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귀련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장터에 도착했다. 옥분의 남편이 손수레를 끌고 옥분 옆을 걸었다. 옥분이 떡집 앞에 멈춰 섰다. 떡집 주인이 옥분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옥분 대방님,
오랜만이네요. 옥분이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떡집 주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다. 덕분에 잘 지내지요. 대방님 덕분에 우리 장터 장사 잘 돼요. 옥분이 손수레에서 떡 상자를 꺼냈다. 장터 상인분들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떡집 주인이 감동하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상인 회장이 옥분을 보고 달려왔다. 옥분 대방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옥분이 웃으며 악수했다. 회장님,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상인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요? 대방님 실력이죠. 채소 가게 사장이 다가와 말했다. 대방님, 저희한테 떡 돌리시려고 오셨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한 마음 담아서요. 정육점 주인도 나왔다. 아이고, 우리 대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옥분과 남편은 장터 곳곳을 돌며 떡을 나눠줬다. 상인들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대방님,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옥분이 한 분 한 분 두 손으로 악수하며 웃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장터 골목을 걸으며 옥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이 옥분을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행복해.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옥분이 장터 풍경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따뜻한 햇살이 장터 골목을 비쳤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옥분과 남편이 손을 맞잡고 천천히 장터를 걸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가문이나 과거 급제 문서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옥분은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성실함과 따뜻한 인성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가 쌓여 결국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반가서녀 출신의 귀련은 허영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을 해치려다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가 돌아옵니다. 옥분이 어려울 때 도와준 장터 상인들이 위기의 순간 다시 옥분을 구해준 것처럼 우리가 심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